오늘은 조직이 제공하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 생태계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정렬 다이어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시장을 통찰하는 비즈니스 다이어그램이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책은 기업이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정렬 다이어그램 만들기인데요. 책을 통해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추측하고 있던 고객 경험을 시각화하여 기업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발표는 정렬 다이어그램의 의미와 목적, 다이어그램 유형 살펴보기, 정렬 다이어그램의 유용성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렬 다이어그램이란 양방향에서 일어나는 가치 창출 과정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나 다이어그램 등으로 시각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과 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범주 중 하나이죠. 사람들이 조직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는 거기서 어떤 혜택을 기대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특별한 감정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혜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돈이나 시간 또는 관심이라는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조직은 생존을 위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익을 올리거나 시장을 극대화하거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치 창출은 양방향성을 지니는데, 그렇다면 이런 관계에서 가치의 원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가치는 소비자와 제공자가 상호작용하는 교차점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개인의 경험과 조직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교차하게 됩니다. 정렬 다이어그램의 유형 중에는 서비스 청사진, 고객 여정 지도, 경험 지도, 공간 지도, 멘탈 모델 다이어그램 이 5가지 유형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 청사진은 글자 그대로 핵심 서비스 프로세스를 그 특징이 나타나도록 객관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림을 말합니다. 서비스 청사진은 종업원, 고객, 기업 측에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해야 하는 각자의 역할과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와 흐름 등을 서비스 전반을 이해하도록 묘사해 놓은 것인데, 서비스 전달의 프로세스와 고객과 종업원의 역할, 가시적인 서비스 구성 요소 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은 서비스 상품 개발의 설계와 재설계 단계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두 번째, 고객 여정 지도는 기업이 서비스와 제품을 소비자 입장에서 디자인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이 서비스나 제품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시간별로 표현합니다.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든 기업은 고객에게 실제 서비스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할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쉬울 뿐 아니라 핵심적 문제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여정 지도는 주로 인포그래픽 형태로 작성하는데, 인포그래픽은 타임라인, 상황별 단계, 구체적 상황, 정성적 정보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경우 고객 여정 지도를 통해 고객이 커피를 마시는 전 과정을 예측하게 됩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고 점원과 관계를 맺고 마지막으로 매장을 떠날 때까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일어날지 나열하게 됩니다. 고객 여정 지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장기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기업이 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험 지도의 경우 정의와 용도 면에서 고객 여정 지도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지도와 고객 여정 지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고객 여정 지도는 개인을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객으로 보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으로서 개인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반면 경험 지도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업이나 조직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거나 여러 조직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경험 지도는 경험과 해결 방향을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험 지도는 특성이나 내부 프로세스에 관심을 두던
조직의 집단 사고를 사람들이 찾고 바라는 결과에 관심을 두도록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공간 지도는 경험의 여러 측면을 공간적으로 나타낸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계층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앞에 나온 여러 다이어그램과 달리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고 관련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압축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행위자와 접점에 걸쳐 있는 기존 경험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멘탈 모델 다이어그램은 인간의 행동과 감정 및 동기를 폭넓게 탐구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인디 영이 창안한 기법으로 다이어그램이 대체로 매우 커서 인쇄물로 출력하면 벽면 한 면을 모두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림은 영화를 보러 가는 과정을 멘탈 모델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인데 가운데 수평선을 기준으로 다이어그램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윗부분은 개인이 하는 행위와 감정 및 철학을 보여주고 이것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타워라고 불리는 형태로 묶은 뒤 이 타워를 다시 목표 공간별로 나눕니다. 중심선 아래에 있는 상자는 기업의 지원 활동을 나타내며 이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목표들이 달성되게 됩니다. 고객 여정 지도나 서비스 청사진, 경험 지도와 달리 멘탈 모델 다이어그램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였기 때문에 정렬 다이어그램으로 분류가 됩니다. 정렬 다이어그램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 말은 즉석에서 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정렬 다이어그램의 목적은 시각화가 설득력이 있어 여러 관련자를 같이 창출하는 중요한 논의 자리에서 동참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목표는 다이어그램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포괄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험은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얻는 유용성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 다이어그램은 공감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조그만 조직에서는 자기 고객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렬 다이어그램은 실제로 사람이 겪는 상황이 뚜렷이 그려지는데 이걸 보면서 조직 구성원들이 고객의 상황에 공감하게 됩니다. 외부의 시각으로 조직을 바라보면 시각이 바뀌게 되고 고객의 생각과 감정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정렬 다이어그램은 조직 내 사일로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사일로란 부서의 이기주의 현상을 뜻하는데요. 고객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총체적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서 간의 경계를 쉽사리 넘나들 수 있어야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객 경험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부서 간의 연결 부분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연결 부분을 둘러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협력이 촉진되게 됩니다. 또한 정렬 다이어그램은 조직 공통의 빅피처를 제공합니다. 정렬 다이어그램은 여러 구성원이 공유하는 판단 기준으로 역할하기에 조직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렬 다이어그램은 전략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계층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조직 활동에 있어 일관성을 끌어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해 정렬 다이어그램은 조직의 인적 구성이 달라져도 조직 공통의 빅피처가 계속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팀 구성원의 이동이 있어도 조직의 연속성이 유지되게 해주는데 이런 의미에서는 기식 경영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정렬 다이어그램은 기회를 보여줍니다. 시각화를 하면 쉽게 이해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모르고 지나쳤던 가치 창출의 기회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다이어그램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어그램을 본 구성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줄 효과가 줄 때가 많습니다. 조직의 운영 효율성이나 경험 디자인 양쪽에서 개선할 점을 정확히 집어낼 뿐만 아니라
성장 기회도 보여줍니다. 다이어그램이 괜찮으려면 설득력도 있어야 하고 사람의 눈도 끌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밖에서 안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렬 다이어그램은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다이어그램을 옮기는 일은 기본적인 업무 활동입니다. 정렬 다이어그램은 인간의 기본 욕구와 감정을 밝히는 것이므로 해당 데이터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은 한 번 만들면 자주 바꿀 필요가 없어 일반적으로 몇 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렬 다이어그램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조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다이어그램이 될 수 있게 작업의 프레임을 잡으려면 조직을 이해하고 조직의 목표도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 가치 사슬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살펴본 뒤 가능성을 좁힌 다음 올바른 기대치를 설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다이어그램 유형을 선택한다면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